서울역에 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에서 보면은 기차 자유여행 상품 열차 운임 전액 증정으로 해서 지역별 상품이 있고, 여기서 코레일에서 로그인을 해서 여행 상품을 구매를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QR 인증을 하면 다시 그 여행 상품권에 관한 소정의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충청권을 선택을 했고 옥천을 선택을 해서 기차 여행하는 상품권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정해진 QR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저한테 바우처 형식으로 금액이 환불된다고 합니다. 제 자전거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잘 결박을 했고 기차에 실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전방 위에 올려놓은 물건은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흑마을을 타다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4, 5차쯤에 일반 전철 의자와 같이 좌석이 있고, 그리고 약간 팔걸이식의 의자가 있어가지고 입석칸인데, 여기 타면 좀 더 이렇게 뭔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열차칸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KTX나 다른 고속 열차 타는 것보다 그냥 무궁화호를 타는 게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여기서 보면은 쉴 때는 여기 와서 쉬고 또 콘센트도 있어서 충전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서울에서 2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옥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옥천역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부소다막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역에서 부소다막까지는 한 12km 정도,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거리인데, 여기 천을 따라서 이렇게 또 자전거 길과 둘레길이 있어서 굉장히 좀 좋고 도시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도심 한가운데 천이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 이것은 옥천 시내를 흐르는 작은 하천, 그리고 하천 옆에 이렇게 아기자기 길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네요. 한 40분 걸려서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부소다막 진입로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소다막에 얽힌 사연은 아주 오랜 옛날에 이 마을을 지나던 누추한 복장의 한 선비가 마을 앞 큰 산을 보고 이르기를 풍수를 보아하니 수백 년 후 이 마을은 깊은 물속에 큰 산이 떠있는 형국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이를 부소다막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채 호련히 사라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마을은 대청댐 조성 사업으로 말미암아 수몰되었고, 추소리 앞 부소다막은 연에 실현된 듯
마을 앞에 옥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 아침에 기차 상품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역사랑 기차 여행 QR코드를 인증하면 됩니다. 자,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주소정 정자 위로 올라가 봅니다.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부소담하게 오시면은 꼭 주소정에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옥천에 있는 부소다막을 와봤는데 굉장히 내륙에 있어서 조용하고 볼 것도 많고 참 잘 돼 있어서 한 번쯤 더 오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 부소다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올 때 잠깐 봤는데 여기 약간 오래된 고택이 하나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옥천 이지당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강 옆에 이렇게 고즈넉한 장자가 있어가지고 옥천 이지당 성리학자이자 의병장인 조헌이 뛰어난 경치를 벗삼아 풍류를 즐기며 제자를 가르치던 곳이다. 그래서 김만균이라는 사람이 조헌의 업적을 기리고자 세운 건물이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보면은 자연과 잘 어울려지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앞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뒤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거기에 걸린 한옥집, 작은 집인데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두막 같은 데도 있고. 오. 올라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강이 굽이쳐 흐르고 새가 날아다니고 낚싯대 하나만 들이우면은 기가 막힌 이 지당. 옥천에 오면은 이런 아기자기한 한옥 건축물이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골길은 참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도 별로 없고 나무들이 너무 잘 가꾸어져 있고 조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그냥 지역에 아름아름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 게 참 재미있고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유명 관광지는 너무 시끄럽고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골목길도 가고 샛길도 가고 둘레길도 가고 또 가다가 또 쉴 수도 있고 발도 담글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마다 이렇게 꽃이나 구로들을 잘 예쁘게 갖고 놔가지고 어딜 가나 이렇게 잘 길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옥천 출신의 유명한 시인이 있네요. 정지용 시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아는 향수나 고향 이런 주옥 같은 시를 발표한 사람인데, 그분이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성가를 이렇게 잘 보죠. 중고등학교 때 한가 정지용 시인의 시를 배운 것 같아요. 고향, 향수. 굉장히 서정적인 시라고, 시인이라고 배웠는데 1902년에 이 자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옛날 집들. 공원도 있고. 정지용 문학관이에요, 문학관. 이렇게. 옥천군 구읍 정지용 시인님. 동네 자체가 이렇게 정지용 시인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잘 조성된 것 같아요. 몰랐는데 정지용 문학관 근처에 이런 집들 벽에는 정지용 시인과 관련된 정지용 시인이 쓴 글이라든가 이 마을에 관련된 것들을 벽화로 담벼락에다가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길 이름도 향수길이고 미용실도 향수 미용실이고, 향수길. 그리고 정겨운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마을 곳곳에서 정지용 시인의 정치가 느껴집니다. 여기 호수길이 정말 예쁜데요. 아침에는 해가 좀 떴는데 점심 이후로는 이제 약간 날도 흐려지고 바람이 좀 많이 강해져 가지고 비가 오려나, 아무튼간에 좀 날씨가 오늘은 딱 크게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햇볕이 안
없으면은 좋은 것은 있죠. 근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쨍하고 떴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자, 드디어 유채꽃 공원에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채꽃 작황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행사는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취소가 되니까 사람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옆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달리고 있고, 이것은 강변에 이렇게 유채꽃 군락지가 있어서 이곳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없어도 뭐 나쁘지 않은데. 유채꽃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드문드문 있는데 축제할 만큼 꽉 차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볼만한데, 완전 좋은데. 유채꽃 축제가 취소됐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와서 조용히 즐기고 가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더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이 꽃밭이 다 내 꽃밭인 것 같아. 진짜. 사실 축제하면은 이제 볼거리도 먹고 먹을거리도 있어서 좋긴 한데,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치이다 보면은 꽃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나만이 오젓하게 즐길 수 있는 유채꽃을 봤다니, 옥천에 올 만한 가치가 있었네요. 자, 이제 유채꽃 밭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옥천역으로 갑니다. 3시 55분 기차가 여행 상품으로 예약을 해놔가지고 가야 돼서 지금 한 13km 정도 되는데 출발해서 옥천역 근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옥천 여행은 사실 뭐 많은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부소다방이라든가 정지용생가라든가 그다음에 유채꽃 밭을 가봤는데,
사실 또 옥천나무도 유명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 또 다른 영상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어디 가는 것도 좋지만은 가는 과정 속에 자전거로 시골길을 달리면서 또 느끼는 그런 풍경들, 소리들,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 이렇게 자전거로 가지 않는 이상 하기가 힘드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옥천 여행은 옥천역까지 안전하게 가는 걸로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옥천역에 왔고요.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부소다막, 정지용 시인 생가, 그리고 유채꽃 축제장, 축제는 아니었지만 돌아서 총 한 45km 정도 자전거를 탔고 이제 3시 55분 기차를 타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옥천 운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